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0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국제교류로 만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표할 최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 이집트 청소년 대표단으로 이집트를 방문하였고, 현재는 2020년 국제이주기구 이집트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찰이 있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이집트 대표단으로 카이로와 다른 지역에 방문을 하였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랍과 이슬람 사회에 대한 흥미가 많이 깊어졌고, 전공을 아랍어 통번역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랍어랑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국제개발 지역 업계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경력을 쌓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십시일밥에서 대표로 약 2년간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정면 커피를 다루는 아름다운 커피에서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로 근무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코이카 UMV 프로그램을 통해서 IOM 이집트 사무소에서 프로젝트 어센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제교류 참여 경험, 그리고 이후에 그 근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엮였고 또 국제교류로 생긴 변화들이 현재 근무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주최 하에 공공예산과 행정을 사용해서 이용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제 크게 6단계로 나눠보았는데, 첫 번째는 국가 선정과 인터뷰 준비 단계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국가나 파견을 갈 수 있는 국가가 매년 다르지만 그 대륙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국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로 서류 합격 이후 실전 인터뷰와 발대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아랍 지역의 아랍 파견국가 면접을 볼 때는 아랍어과 전공 교수님들이 면접관을 들어오시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실전 인터뷰에서는 내가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어떤 이유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런 열정과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열리는 합격자들이 모이는 열리는 발대식에서는 전체 팀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이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에서는 역할 분배와 파견 준비인데요. 아무래도 청소년이 우리가 대부분 성인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만 24살까지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파견 단원의 나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각자의 장점과 능력을 살려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현지 파견인데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짧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는 합격 후 바로 2달 이내에 이집트를 갔던 저의 경우는 약 반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팀원들과 팀워크를 형성하고 현지에서 어떤 문화행사나 공연을 준비할지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오늘 행사처럼 귀국 후에는 각자 팀별로 레포트를 내거나 발표, 우수 사례,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성과 보고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의 기회와 네트워크 활용은 공식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로 국가 선정과 인터뷰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시 2013년에 지원을 했을 때 아마 그때는 정말 파견 국가도 인원이 많아서 20개가 넘는 국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집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당시 2013년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혁명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관련 지역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기심이 먼저 있었고요. 또한 앞서 2012년에 기참가족으로 모로코에 파견됐던 친구가 추천을 해주면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국가 중에 모두가 모든 국가를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학사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리 가고 싶은 국가더라도 학사 일정이 부족하면은 갈 수 없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제외하고 나서 남은 국가들 그리고 그 대륙들 사이에서 내가 가야 하는 국가들을 선정을 했어요. 저는 첫 이집트를 방문했던 경험이 첫 외국에 나가는 경험이라서 한국과 가능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관심 있는 국가로 이집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파견 이후에 친구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런 서류를 아예 배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현재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서에 담아보았는데요. 현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든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든지 악기나 운동을 통해서 문화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역할을 지원서에 담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할 분배와 파견 준비인데요. 각 팀마다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사분이 한 분씩 동행을 해주시고 단장님도 함께 동행을 해주시지만 나머지 서기, 회계, 물품 준비, 디자인 이런 부분은 각자 팀원들의 능력과 역할을 맡게 되고요. 이런 역할은 단지 발대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보고 그리고 사업 평가에도 꼭 이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에서도 부산과 울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지 문화 행사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단장님이 계시는 천안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모여서 친목을 형성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집트 현지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견에서 느꼈던 가장 큰 3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11일 동안 아수안부터 카이로까지 현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공간에서 청소년 대표단을 챙겨준 모든 분들에게 느끼는 감사함이었습니다. 거기 가기까지 위해서 숙소, 항공, 그리고 공공기관들 간의 협조 이런 부분이 한국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도와주셨고 현지에서도 통역사를 비롯해 운전을 담당해 주시는 분 그리고 안전을 담당해 주신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무사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대표단으로서 한 번 더 나의 발언과 행동을 주의하게 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좌우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만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 대한 새로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라는 국가는 대륙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고 문화적으로는 아랍에 속해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보는 저희가 보는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제가 가서 봤던 이집트는 사실 생각과 많이 달랐고 그로 인해서 저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고 한정적인지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당시에 정세가 불안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 관계자께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도 카이로 대신에 남부 지역인 아스완, 룩소르, 후르가다에 방문하면서 이집트에 이런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미디어와 현실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많이 보여주시라고 노력을 실제로 해주셨고요. 이렇게 나일강 뷰를 보면서 이집트식 식사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도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 하나마다 이제 돌 크기랑 비슷을 해가지고 딱 보던 상상하던 그 이미지 그대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혁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실제로 저희 청소년 대표단 말고는 많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관광뿐만을 한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가장 핵심적이자 주체인 공공기관 방문도 있었는데요. 남부 지역에서도 전력발전소, 박물관, 그리고 카이로에서는 청소년 센터와 청소년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했었어요. 당시 면담했던 내용이 좀 기억에 남는데, 앞으로 이집트랑 한국 청소년 관계가 좀 인원이 증가를 했으면 좋겠고, 기관 방문 외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 날에는 카이로 청소년 센터에서 이집트 청소년 대표단과 그리고 저희 한국 청소년 대표단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복을 이집트에 가져가기 위해서 동대문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통역사 언니와 발표를 맞추기 위해서 발표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고, 이외에도 저희가 따로 태권도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바로 이집트에 가는 것처럼 이집트 청소년 친구들도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미 한국에서 한번 교류회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반가운 재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회와 네트워크 활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일 청소년 교류회 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앞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뒤에 보시면은 그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요거는 싱가포르, 그리고 아래는 터키 교류회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파견에 나갔던 국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방문하는 청소년 대표단들과 사전에 신청을 하면 하루 동안 만나서 1일 청소년 교회를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같은 기회를 활용을 해서 수단,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칠레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문화도 배우고 영어 회화 실력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 토론을 신청한다거나 발표를 신청함으로써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교류회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인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저에게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종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외국어를 하지 못함으로써 놓치는 수많은 기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이집트에 가기 전에만 해도 외국어를 정말 싫어하던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재 가보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쌓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의사소통의 장벽이 되고, 또 외국어를 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진로적인 선택지나 직업적인 기회들이 사라지는지 많이 깨닫게 되면서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추후에 아랍어랑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세상을 봤던 저의 좁은 시야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가기 전에 이집트에 대해서 또 아랍에 대해서 이런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지만 제가 미디어에서 본 것과 현실에서 본 거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금 더 뭔가 아랍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3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아랍에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종교, 인종, 국가, 사회에 대한 저의 편견이 많이 바뀌었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기준,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하나의 기준이나 시각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외국을 방문을 해보면서 세상에 다양한 기준과 삶의 경로가 있구나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세 개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는 계속 모의고사에서 영어 5등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원래 언어인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4가지 언어를 구사하게
될 만큼 외국어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내가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후에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프로그램, 학교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호주랑 이집트에서 총 약 1년 반씩 거주하기도 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무래도 진로와 적성 발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그리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집트라는 문화를 만나면서 아랍 문화에 제가 딱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쪽으로도 현재까지 진로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약 8개월간 거주하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미 언어가 조금 익숙해진 뒤여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언어 실력으로 현지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요. 실제로 2013년에 알게 됐던 이집트 친구들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는 학교에 돌아와서 졸업을 하려다가 다시 운 좋게 이집트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2020년 코이카 UNV 6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IOM 이집트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어를 제가 정말 싫어하고 못했던 제가 영어로 업무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저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기회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이카 펀딩을 기반으로 국제기구에서 UN 발런티어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최소 6개월에서 그리고 본인이 희망시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신분에 따라서 대학생 UNV 그리고 졸업한 청년 UNV 그리고 경력이 이미 몇 년 이상인 전문가 UNV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도 기관들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랍 지역에서 국제개발에 대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랍 국가에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요르단과 이집트 2가지가 있었는데요. 요르단에는 UNHCR 그리고 난민을 관리하는 UNHCR이 있었고 이집트에는 이주민 문제를 조금 더 넓게 관리하는 IOM이 있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일지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역시 이집트로 파견을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언어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현재 살아봤던 경험, 친구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적응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IOM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9월 1일부터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부서는 Policy Governance and Liaison Unit이라는 PGLU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관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IOM은 한국말로 국제이주기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고 정돈된 이주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원칙 아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도 이집트 사무소인데요.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국경 지역 상황 보고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이집트 국경 지역, 예를 들어 공항이라던가 국경선이라던가 항구라던가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추방이 있었는지 매주 보고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격주 지역별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랍 지역 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요구사항과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교 관계자 워크숍 기획인데요. 이집트 내 거주하는 대사분들, 외교관,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을 모시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기관 핵심 후원 기관 및 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팀원에서는 지금 아이엠 이집트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뭐 가난하고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관계자 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9월 1일자부터는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고 다음 30일에 이번 달 30일에 내달 이집트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 만큼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회의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와 같이 UMV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집트 내 UMV, 아랍 지역 UMV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맨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지 정부 관계자나 외교, 대사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어떠한 자료나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이제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슬라이드에 옮겨와 봤어요. 사실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나서 저도 외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국제사회라던가 해외에서 취업한다던가 해외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치안이나 안전 그리고 미래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제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고 저의 결과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되게 고등학생, 대학생들부터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미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에 언급한 책 구절처럼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본인의 결과에 또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대신 본인이 원하는 선택으로 꼭 추진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